개인 투자자에게도 공평하게 제공되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조금 이제 그쪽을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인 건 다 아는데, 네. 그래도 사유재산의 개념이 조금은 있지 않나요? 있죠. 네.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사유재산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가령 뭐 북한이라고 해서 월급 주지 않습니까? 예. 월급 가지고 물건 살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집에서 뭐 TV 놓고, 이거 사유재산이죠. 어허. 그리고 집도 거의 뭐 북한은, 국가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자기 개인 집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저 어디서 보니까, 예. 살림집 리용 허가증 이렇게 나와서 네, 그거는 국가에서. 국가의 집인데 예.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 주는. 권리만. 그래서 살아라. 예, 권리만 가지고. 근데 개인 집, 소유한 집도 있어요. 소유한 집도 있죠. 분양받아요? 그게 퍼센트가 많지는 않지만은, 이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가령 뭐, 농촌의 기와집, 이건 뭐, 해방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갖고 쭉 내려왔다. 이건 국가 거로 안 합니다. 이건 개인 사유재산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요? 예, 사회주의 시스템이 들어서 건설된 집만 국가 거로 합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북한에서도 집값이라는 개념이 있나요? 있죠. 사고 팔 수도 있어요? 예. 주택을? 예, 다 사고 팔죠, 이제는. 오. 근데 사고 파는데 집을 소유권을 사고 파는 게 아니고, 네. 아까 말한 입사증이라고 살 수 있는 권리 증서를 주고 사고 파는데, 사실 그게 뭐 그렇게 집 팔고 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고 팔아서 국가가 빼앗지는 않습니다. 빼앗지는 않는데, 어떤 때이냐면, 가령 말을 잘못해서 뭐 수용소에 잡혀갔어요. 예. 그럼 국가 거니까 몰수하거든요, 그거는. 예. 그럼 내가 아무리 10만 불 주고 집 사도 뺏기는 거죠, 그거는. 근데 예를 들어서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죠. 예. 근데 그 집을 사는 게 아니고 살 수 있는 거래. 아까 이용권. 입사증을 사고 파는 거죠. 입사증. 예. 근데 입사증이 있으면 그 집 뭐 사는 걸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돈을 모은다라는 개념도 있겠네요. 있죠. 필사적으로 거기 사람들도 돈을 필사적으로 벌고 모으고 그러죠. 어쨌든 돈 있으면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고, 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모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빈부격차 심합니다, 북한이. 빈부격차가 심하다. 예. 그러니까 왜 평양에도 고위층, 뭐 아파트에 살고, 예. 막 이렇게 떼떼옷 입고, 예. 막 이런 것도 이제 뭐 영화에서도 나오고 다큐에서도 나오는데, 예. 그게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도 뭐 신분사회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북한 공부를 하려면 네.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되는 것이 뇌물입니다. 뇌물부터? 예. 우리 아프리카 부패한 나라 가면 뇌물을 모르고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거든요. 뭐 병원 가서 뭐 진료받으려도 뇌물 찔러주고, 그다음 아무튼 뭐 모든 것에서 경비 서다가 뇌물 찔러줘야 들어갈 수 있고, 학교 들어가 선생한테도 뇌물 줘야 되고, 거의 뭐 뇌물이 일상화된 사회입니다. 우리도 뭐 한 50년대는 그렇게 살았는데, 솔직히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뇌물 많았고, 그렇죠. 촌지도 90년대에도 예, 많았고요. 일부 점점 없어져 예, 갔는데, 그렇죠. 북한은 점점 더 뇌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회로 바뀌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국가에서 그걸 눈 감아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비유해서 말하면 가령 러시아 같은 경우에 경찰 봉급이 형편없거든요. 왜 봉급이 형편없냐면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참월관 무조건 세워요. 그래 무조건 돈 뜯어내요. 그게 경찰이 먹고 사는 거거든요. 푸틴이 돈 안 주는 대신에. 근데 북한도 그렇다고 배급도 없고 월급도 잘 안 주니까 권력자들이 그렇게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뇌물은 북한을 이해하는 첫 번째 첫걸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깨끗한 사회가 되면 더 좋겠지만은 문제는 뇌물을 갑자기 금지시켰다 하면 북한 체제가 붕괴됩니다. 저는 부패한 사회에서 뇌물은 일종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윤활유가 없으면 기계가 멈춥니다. 근데 이 뇌물이라는 게 밑에서는 뭐 담배 한 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위로 점점 올라가면 뇌물이 없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가장 그나마 뇌물에서 좀 거리가 깨끗하다는 군을 한번 비유해 봅시다. 군대. 네네네. 그러면
군대 갈 때 입대할 때부터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뇌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가기 싫은 게 강원도 산골 북한도 제일 가기 싫어하거든요. 그 힘없는 뇌물 못 좀 그런 데 다 보내고 그리고 한 500달러 주면 국경경비대 거기는 뭐 국경을 끼우기 때문에 밀수도 좀 해가지고 먹고 살만하고 또 1000불 주면 평양 인근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3000불 주면 평양 시내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뭐 가령 평양 지하철 경비여단 뭐 이런 데 가면 매일 집에서 출퇴근해도 되고 한 10,000불 주면 뭐 북한 고위 장성의 운전기사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리고 장교도 되는데 뇌물 되지 않으면 승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위관급 대위 뭐 이 정도는 뭐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는. 그러면 제대하는데도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대되는 비용이 1000불. 근데 감정 의가사 제대로 만들면 500불. 이런 식으로. 돈을 주고 군대를 전역할 수 있어요? 예, 예. 돈 주고 전역하죠. 근데 거의 사단장, 군단장급 되면 또 뇌물 주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별 달고. 군단 하나 갖고 있으면 군단 산하에 외화벌이 업체가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화벌이 업체. 예. 하나 이제 산업체 사장님 되는 거예요? 사장님 되죠. 그래서 군단장이 받을 수 있는 몇 백만 달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가 다 혼자 안 먹죠. 다 임명권을 가진 사람한테 주죠. 올려 바치고 밑에 내려보내주고 자기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군단이 그러면 수백 개를 갖고 있냐. 군단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북한은 사유 재산을 그 개인 기업이 허용 안 되니까. 네네네. 근데 어느 돈 있는 사람이 내가 이거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데 뭐 가령 배 하나 사서 고기를 좀 잡아서 팔고 싶은데 그 내가 선주가 돼야 되는데 선주가 될 수가 없어요, 개인이. 그렇죠. 그러면 꼭 어디다 이름을 걸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군에 가서 제가 이 뭐 574 군부대 소속 외화벌이 기지라는 명의를 하나 해주면 30% 바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도장 똑 찍으면 나는 이제 외화벌이 사업소 소장이죠. 근데 문제는 그 배 운영하고 해고하고 어찌고 다 내가 결정하는데 그냥 생산물이 30%만 바치는 거예요. 일정량을. 그럼 군단장은 가만 도장 하나 찍어주고 30% 먹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사람이 군에 가서 하냐? 군에 가면 또 기업을 인민봉사총국 소속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고 뭐 보위부 소속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군에 가야 뜯기지 않습니다. 군 소속이면 이 경찰들이 와서 뜯어내지 않거든요. 민간에 와서. 그래서 상납 비용이 한 30% 되는데 인민봉사총국의 그 타이틀을 하나 받으려면 그럼 한 20%만 바칩니다. 왜? 그 나머지 10% 적은 대신에 그 경찰이고 뭐고 다 이렇게 또 뇌물 줘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몇백 불 단위에서 움직이다가 군단장급 정도 올라가면 그 몇십억 정도, 그러니까 사단장 되는 값이 10만 불입니다. 그리고 군단장 50만 불. 엄청 비싸네요. 근데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 뇌물이 피라미드가 어디 정점에 도달하냐? 주황당 가는 거죠. 주황당 가면 주황당에서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는 몇백만 달러씩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삽니다. 주황당 인사권을 가진 간부들이 제일 부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물 피라미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고위층들은 평양에 있으니까 평양에 돈이 몰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사업체들 하나씩 군 이름으로 자기가 맡아서 사업하고 돈 벌고 올려 바쳐주고 자기가 또 돈 모아서 또 위로 올라가고. 자기도 벌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딱 보면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세금 바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못 보면 막 20% 바치기도 하고 30% 바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수익에 따라서. 북한이 그렇더라고요. 뇌물이 그냥 세금 낸다 생각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그 위에는 또 그걸 받아서 또 굴러가고 또 거기도 또 올려 바쳐주고. 그 주황당 간부들 돈 받아서 그 다음에 또 뭐 하냐. 그거 은행에다 저금을 못 시키는 거 아닙니까? 뇌물 받은 돈이니까. 검은 돈이니까. 그러면 집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달러를 이렇게 쟁여놓는데 그래도 중국보다는 낫죠. 중국은 한번 뭐 상무에는 한번 틀렸다 하면 트럭이 한 50대씩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현찰이. 뭐 현찰이든 마오타이든 뭐 나오는데 북한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백만 불이 있는데 문제는 또 중앙당 고위 간부들이 몇백만 불 이거 불려야지 그걸 가만 놔두고 있으면 좀 바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하죠. 그러면 자기 집안에서 좀 똘똘한 뭐 6천인지 뭐 5천 이렇게 싹 보다가 너 좀 와라 해가지고 이거 내가 100만 불 줄 테니까 굴려라. 그러면 이 사람이 또 기업 업체 하나 만들어가지고
굴리는데 가장 많이 굴리는 방식이 또 이렇게 부동산 개발을 합니다. 거기도 돈 됩니다. 북한에서. 부동산 개발이요? 네, 5배 나옵니다. 투자금에.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평양 가서 요거 아파트 좀 목 좋은 데 있을 거 아닙니까? 지하철이 가깝고 뭐 네네네. 교통이 좋고 시장이 가까운데 딱 보면 그 평양에도 이게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있고 공원 부지가 있고 공장 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설할 수 있는 주택 지구에서 저기가 좋다. 그럼 저기다 이렇게 딱 가서 찍어가지고 요거 하나 받으려면 또 도장 7개 받아야 됩니다. 허가 도장을. 근데 매 도장마다 몇십만 달러씩 왔다 갔다 하죠. 하나씩 받을 사업권 때마다. 같은 거. 예. 근데 그것도 목 좋으면 딴 놈이 또 와서 또 경쟁 붙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예, 커버서 주면. 예. 그럼 딱 막힐 때가 있죠. 그러면 또 중앙당 가면 전화 한 통 걸어줘서 다 풀어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집들이 딱 있으면 이제 철거가 들어가면 돈 주고. 그것도 철거 방식도 뭐 집을 사는 방식이 있고 예. 아니면 집 건설된 다음에 새 집을 주는 방식이 있고. 우리 재건축처럼. 예. 그다음 또 더 좋은 집과 바꿔주는 방식도 있고. 그런 세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예. 그런데 완전히 똑같은 게 집이 지금 여기서 10,000불이에요. 20,000불짜리예요. 네네네. 근데 아파트 건설되면 100,000불이에요. 네. 그러면 누구나 다 알밖에 할 거 아닙니까? 집 한 채 주면. 그죠. 그래서 그때 보면 또 100평짜리 막 짓고 20평짜리 따로 짓습니다. 딱 그 가격에. 그 누구 줘야 되는 집들. 예, 줘야 되는 집은.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재건축 좋아합니다. 일단 피가 20% 붙습니다. 보통 대략. 거기도 프리미엄이 있어요. 예. 철거 대상 됐다면 내가 이거 10,000불짜리 집인데 12,000불. 이 정도 부를 수 있어요. 그냥. 건설 시장 거의 자본주의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 무역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 보면 뭐 부자는 돈주들이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돈주가 실은 사실 다 바지 사장들이고 실은 중앙당이라든지 권력 가진 놈들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굴리는 게 그 사람들이 진짜 알짜 부자는 뒤에 다 숨어 있는 거죠. 이야, 근데 100평짜리 아파트도 있어요? 있습니다. 예. 장난 아니에요. 펜트하우스네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돈만 있으면요, 사실 어쩌면 한국보다 더 하고 싶은 걸 실컷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뭐 해외여행 가거나 이런 건 그건 못하지만은 아니지만. 좋은 집에서 가령 뭐 가정부도 다 두고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룸살롱도 있어요. 그래 여자들도 첩들도 권력자들이 첩들을 곳곳에 숨겨놨습니다. 아파트 사놓고 축적 생활.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지만은 북한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거기 진짜 권력자들은 이제 눈 밖에 나서 총살만 안 당하면 그렇죠. 돈만 많으면 이제 예. 살만한 거네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또 너무 티내면 살면 안 되고 너무 올라가면 안 적당히 되지만. 또 이제 상납도 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야. 북한에서 그렇게 처형하는데 기르수가 올라가는 이유가 장성쯤만 돼도 장성들을 위한 이 말하자면 뭐 특각 이런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특각? 예. 특각이 뭐예요? 별장 같은 것들을 있어요. 예, 별장 이용권도 주고 하는데 일단 가령 인민무력부 청사, 우리 말하는 국방부 청사 안에 들어가면 북한에서 제일 예쁜 여자들이 거기 다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린 영화배우 연예인인데 거긴 연예인 돈 못 버니까 국방부 딱 들어가면 소위 중위 되는 정말 예쁜 여자들. 그러니까 군에 초모돼서 나가는 여자들 중에 모든 여자들 다 고를 수 있으니까. 여군이에요? 예, 중위 뭐 이렇게 받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기쁨조 먼저 뽑아가고 그 나머지 중에서 예쁜 여자들을 국방부에서 데려다가 네. 그 장성 한 명당 그냥 뭐 비서라고 다 붙여줍니다. 그냥 그 허용하는 첩이죠. 예. 그리고 초대소 가면 또 거기 관리인들 다 젊은 여자애들 예쁜 네네. 여군들인데 그 다 장성들 노리개죠. 뭐 그렇게 살니까 뭐 장성하겠다고 길을 쓰고 또 하는 거죠. 아주 뭔가 아주 이상한 사회주의인데 되게 자본주의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사회주의라고 말할 수 없는 변종이라니까요. 변종이네 완전. 저는 북한에서 사회주의 같은 게 저는 사회주의가 남아있나 싶은 오히려 한국이 훨씬 더 사회주의적입니다. 잠깐만요. 마르크스 형님이 들으시면 이제 뒷목 잡으시겠네요. 네. 우리는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한테 최저임금도 주고 아파트 그러게요. 영세민들한테 연금임대주택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뭐 병원 가면 그래도 아픔 뭐 거의 무료로 치료도 되고 무상 치료도 그렇죠. 되고 교육비 거의 헐값이고. 근데 북한이야말로 사회주의적인 게 뭔지 학교 가서 뭐 교육비 안 받는다고 하지만은 학교에 갖다 내는 돈이 차라리 월사금 내는 게 나을 정도로 계속 뭘 걷어가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군국주의, 독재주의, 봉건주의, 거기다 노예주의까지 결합된 이상한 짬뽕 변종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쁜 것들만 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상하게 변종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야. 근데 아까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계속 이제 북한도 화폐 단위가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계속 달러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거의 달러로 통용이 되나요, 북한에서? 북한 사람들도 달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돈이 자꾸 이렇게 환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의미 없어요? 큰 의미가 없죠. 그리고 북한 웬만하면 다 중국 돈 아니면 달러를 가지고 쓰려고 하고 그 집 산다 뭐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갈 때 무조건 달러 아니면 위안화로 씁니다. 북한 돈 왔다 갔다 안 합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찍어낸 돈이 예. 북한에서 이제 통용이 되고. 그렇죠. 북한 돈은 신뢰도 잃고 90년대 이후부터 북한에 적하면 그 화폐 개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 세 번인가 했는데 2009년 11월 30일 날에 진행한 화폐 개혁 압권이었죠. 이제부터 북한 돈 10만 원만 바꿔주고 나머지는 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북한스럽네요. 한국 같으면 이제부터 당신들이 갖고 있는 돈 10만 원 똑같죠. 10만 원만 바꿔주고 나머지는 무효다. 이렇게 돼버려. 10만 원이 얼마나 쌀 13kg 가격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것만 하고 나머지 무효한다는 게 사람이 쇼킹한 거죠. 근데 북한의 화폐 개혁은 역대 다 거의 다 실패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실패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국가에 하루아침에 그냥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평등하게 만들었죠. 근데 순식간에 거지가 되니까 모두가 다 그냥 못 살게. 누가 북한 돈 갖고 있겠습니까? 언제 화폐 개혁할지 모르는데. 또 언제 뭐 2025년에 뭐 화폐 개혁할지 모르니까 이게 원화 치워버리고 무조건 집에 달러 갖고 있고 위안화 있어야 안심되는 거지. 와. 북한 위안화 원은 언제든지 휴지 조각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장마당 나가서 두부 한 모 살려고 해도 1위안입니다. 그게 물론 북한 돈도 받긴 하지만 1위안입니다. 기준이. 1위안 내면 좋아하죠.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에서 비트코인 많이 해킹한다고. 그거 사실입니까? 그거는 너무 과장된 게 많다. 물론 이 비트코인 해킹 같은 거는 워낙 비밀리에 진행되니까 저도 뭐 전모를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북한 해외 나와서 IT 가지고 해킹하는 친구들도 제가 당연히 연락하고 알고 있겠죠. 근데 그 친구들이 불만이 뭐냐면 왜 뭐 잃어버리고 털렸다고 하면 왜 다 북한 소행이라고 하냐? 왜 우리 소행이라 하냐?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너네 소행이라고 해야 여기서 처벌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북한의 소행이다. 그러면 다 끝. 어쩔 수 없었다. 처벌 끝. 욕 안 먹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국가적으로 해킹 부대 운영하고 있고 러시아 해커들도 엄청 세거든요. 그렇죠. 해킹 부대. 그래서 해킹 부대가 거기서 상해 완전히 뭐 거의 여단급으로 운영하는데 뭐 중국 해킹 부대가 한국에 뭐 국방부 안 털겠습니까? 엄청나게 들어와 턴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뉴스에서 한번 중국 해커한테 당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러시아 해커한테 털렸다는 얘기 본 적 없죠. 발표를 안 하겠죠? 무조건 털리면 북한 소행이라. 그래야 이제 말하자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죠. 그럼 진실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해커들이라는 게 IP를 워낙 많이 경유해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킹했을 때 그 중에서 뭐 북한 IP가 몇 개 섞였다, 뭐 50만 개 중에 5개다, 뭐 수법이 북한 해커들을 갖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데, 실제로는 북한 해커들은 그렇게 실력이 없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고립된 나라가 인터넷도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해커들을 보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해외 내보내서 교육받기 하고 뭐 일부 있습니다. 몇 명 뭐 인도 같은 데도 유학 보내서 하는데 그게 가장 큰 에이스들이지만 그리고 또 중요하게는 북한에 내가 IT 좀 열심히 해서 뭐 프로그램 좀 만진다 하면 해커들은 정찰총국 소속 군인이거든요. 정찰총국 안 갑니다. 중국에 파견 나가서 IT 인력들이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많죠. 그러니까 뭐 가장 많은 게 어디 그 기업의 홈페이지 설계해주고 관리해주고 이런 것도 다 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외주 제작. 외주 제작도 되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 가령 우리가 뭐 어떤 제품 이제 건강식 무슨 하는 뭐 기구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중국에서 다음날 짝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기업들은 허술하니까 북한 해커들이 바로 저 도면을 해킹해가지고 중국에다 넘겨주거든요. 그럼 돈 짭짤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정찰총국 해커 가면 근데 그런 이자처럼 외주를 받고 하는 해커들은 돈을 받거든요. 근데 정찰총국 해커에서 한국 국방부 털어봤자 지 손에 들어가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면 뭐 입당 정도는 빨리 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기피합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해커들이 정찰총국 안 갔고 정찰총국 해커들이 한 500명 규모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실력자는 한 10명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아버지가 권력자 아들들이 멋있잖아요. 또 장교복 입고 입당도 빠르고 하니까 가서 실력도 없는 것들이 거들먹거리며 해커를 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진짜 실력자들은 해외 나가서 어떤 기업체 네.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 그렇죠. 돈 버는 걸 엄청 선호하죠. 예. 그 김정은의 그 무슨 외화벌이 전사들이 있다면서요. 근데 예. 그것도 코인을 막 채굴을 하는 사람들. 만드는 것도 했어요. 예, 코인 북한에서 만들고 그런 애 나와서 만든다라는 개념이 어떤 뭐 비트코인 채굴하는 새로운 코인 하나 만드는 거죠. 예. 뭐 도지코인처럼 예, 아예 잡코인을 하나. 도지코인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래도 국제 뭐 바이낸스라든지 예. 이런 데 상장된 네. 거 말고 상장 안 된 뭐 군소 코인들이 한 10,000개는 넘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거 해가지고 작업 치는 거죠. 이거 상장되면 돈 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만든 사례도 있고. 근데 비트코인 채굴도 시도했죠, 북한에서. 예, 근데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서 결국 컴퓨팅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예,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수풍 발전소 밑에 섬에 하나 더 비밀기지 건설해서 시도했는데 지금 잘 되는 것 같지 않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코인 가지고 크게 돈 벌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근데 그나마 지금은 북한에서 제재 받아서 수출품들이 다 막히다 보니까 예. 그나마 이 IT 전사들이 제일 돈을 많이 법니다. 한 3천만 불 이상은 매년 벌어 갑니다. IT 전사들이요? 예. 3천만 불? 예. 그게 국가적으로요? 1년에. 해외 한 1,000여 명 나와서. 예. 그거 있습니다. 이제 저희 주 시청자분들 중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근데 예전에 이것도 뭐 이제 풍문이고 낭설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북한이 미리 그 선물 옵션 이제 매도 포지션, 예. 숏 포지션을 잡아놓고 예. 핵실험을 한다라든지 네. 미사일을 쏜다라든지 해서 국내 뭐 코스피코스다 이제 폭락시키게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은 돈을 벌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예. 추측들이 많이 나온 뭐 적이 있는데. 추측뿐이죠. 근데 우리가 주식 시장에 북한 자금이 우리는 그래 투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투자를 한다 해도 예. 뭔가 이제 차명으로 해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차명 차차명 예, 그게 어렵죠, 사실은. 파악하기가. 예, 파악하기. 아니, 김정은 입장에서 어렵습니다. 예, 오, 그래요? 예. 그 뭐 아이디 파가지고 뭐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김정은이 투자하는 돈이 어마어마한 큰 돈인데 우리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뭐 그 북한의 해외 자금을 조세 회피처라든지 예. 이런 데 외국인 계좌로 등록을 해서 하는 건 네. 아니냐라는 이제 예. 추측들은 추측은 무성한데요. 있는데 그거 뭐 사실 우리가 그러면 중국의 뭐 검은 자금들이 한국 시장 와가지고 세탁이 됩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거 비슷합니다, 맥락이. 그리고 김정은도 예. 이 돈을 남한테 맡기는 게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받는 법은 알았지만 지 금고에 들어온 돈을 남한테 맡겨서 굴리게 하기가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놈 갖고 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 잘 믿지를 못합니다.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김정은도 외화가 있어야 뭐 벤츠도 사고 술도 사고 체제도 유지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 왜 그래 중국에서 보면 이제 북한이 운영하는 식당도 있다고 하고 예, 예. 그러니까 공식적인 외화벌이가 어떤 이제 수출 산업처럼 있는 거죠. 예. 드러나지 않은 것들도 있죠. 전문 있을 나가서 유럽에 나가서 김정은의 뭐 치즈만 전문 공세해 오는 사람도 있고, 이탈리아에 나가서 무역 대표로 가장해 가지고 또 이탈리아에서 나오는 사치품들 뭐 이런 것들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 루트들이 다 있습니다. 아, 그건 이제 공수해 오는. 공수해 오죠. 근데 공수할 때가 이번에도 북한에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 북한 미사일들이 거의 100%가 외국산 부품 아닙니까? 그리고 75%가 미국산 부품이고 나머지는 유럽산 부품들 다 썼는데 미사일도. 근데 뭐 우리가 제재 와중에 어떻게 저런 부품이 들어가느냐 하고 놀랐는데 그쵸. 그 중국의 기업을 위장 기업 설치를 해놓고 중국에 수출하는 것처럼 다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북한 들어가는 건 또 중국이 눈 감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파는 기업들은 그냥 중국 기업에다 파는 걸로 알고 있죠. 근데 그런 미사일이 들어가는 고도의 정밀 부품도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나머지 못 들어갈 게 뭐 있습니까? 중국에다가 위장 기업을 예. 만들어 놓고. 결국 북한 들어간 건 다 중국에 수출됐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기업들이. 예. 그러면 이걸 또 이제 발라내기가 참 어려운 거네요. 어렵죠. 예. 야, 그래서 북한은
국제 제재를 받더라도 계속해서 그걸 뚫어낼 방법이 또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야, 오늘 근데 제재 받더라도 뚫어낼 방법은 있는데 문제는 그게 뭐 수출해야 돈이 있어야 뭔가 이렇게 사올 수 있는데 지금 제재로 석탄도 못 팔고 수산물, 임가공 다 막혀버리니까 돈을 벌 길이 계속 막혀 있는 거죠. 근데 요새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네. 우크라이나 포탄 팔아서 이제 좀 김정은은 기쁠 겁니다. 예. 포탄 팔아서 이제 필요한 것들 가져올 수 있으니까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식량 생산량에 있어서 압도적이거든요. 예. 밀만 해도 매년 그렇죠. 9천만 톤씩 생산되고 뭐 재작년 같은 데는 작년인가 풍작이 들어서 막 한 3천만 톤 이상 더 증산됐습니다. 가만 놔뒀는데도. 네, 네. 그러면 그 러시아는 수출할 때도 마땅치 않고 진짜 다 버릴 뻔한 걸 북한에서 그중에 100만 톤만 들여가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죠. 네. 근데 사실상 뭐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제 전 세계 다른 각국들이 제재를 하더라도 통제가 안 되고 안 그때 되고, 또 북한을 숨통을 좀 틔워주는 존재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중국도 역시 북한이 무너지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큰일 나요. 예. 그 중국 입장에서 보면 네. 북한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존재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죠.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옆에 붙은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북한이 아까 제가 북한 붕괴 상황 시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네네. 북한이 붕괴되면 북한 난민들이 중국을 우르르 밀려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아까 총 한 자릿씩 다 차고 들고 들어가서 강도 짓하고 도망치면 네. 중국의 2년짜리 애들이 못 잡습니다. 2년짜리 무슨 부장 경찰 이런 애들이. 네. 10년 이 단련된, 그리고 진짜, 죽기 살기로 덤비는 그 강도들인데, 우리가 뭐 도둑 하나를 경찰이 열이 잡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강릉 잠수함 사건 때도 봤지만은, 그거 뭐 둘 잡겠다고 몇십만 명 동원돼도 잡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그 도처에서 막 그렇게 털어내기 시작하면 동북이 치안이 붕괴됩니다. 근데 중국은 항상 망하는 공식이 동북이 어지러우면 중원이 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금나라, 원나라, 뭐 청나라 다 할 것 없이. 예. 그래서 동북이 안정은 중국에서 핵심 이해관계고, 예.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저 서쪽에서 저 티벳이라든지 이쪽도 좀 불안하고, 그리고 해안선 따라 있는 지역하고 저 내륙 지역에 또 격차도 엄청나게 크고, 여기다가 동북까지 불안정하면 중국 공산당이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무조건 북한이 말썽 안 일으키고 그냥 존재하는 거. 조용히만 있어라. 만약에 그게 터지면 중국 곤란해지죠. 그래서 어쩌면 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대만을 침공한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중국이 대만을. 네, 대만 침공할 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좀 더 급진적인 대통령 나타나서 저거 막아야 되겠다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김정은 하나 아까 쉽다 했지 않습니까? 미국은 뭐 더 쉽죠. 탁 제거해버리면 네. 폭탄이 터집니다. 그러면 그 파편을 중국과 한국이 뒤집어 쓰는 거죠. 예. 대신 북한만 붕괴 되면 중국은 몇십 년은 대만 침공할 엄두를 못 낼 겁니다. 그거 정리하느라고. 예. 그래요. 그런 존재였군요. 오늘 좀 이제 시간이 또 많이 흘러가지고 여기서 네. 좀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우리 동아일보 주성화 기자님 덕에 또 이제 모르던 거 많이 배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또 친절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